안녕하세요. 안홍입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보수는 대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통합당은 비대위를 구성하고 새로운 보수 혁신에 나서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보수가 새로운 혁신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과거처럼 또다시 쇼 정치만 반복하고 끝나게 될까요? 지금으로서는 후자의 가능성이 높아서 문제입니다. 가장 문제는 보수가 21대 총선의 대패한 원인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거 후 보수의 패인 분석과 새로운 보수 혁신 방안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본물처럼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 잘못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어서 문제입니다. 특히 보수 정치권과 보수 언론, 보수 학계는 보수 패인을 잘못된 방향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즉 보수 패인을 보수 정치인들의 계속된 말실수 때문이라거나 또는 강성 보수로 흘렀기 때문이라거나 아니면 문정부가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해서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과연 보수의 패인은 이러한 문제들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러한 피상적인 문제들보다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즉 지난 선거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여권이 잘해서가 아니라 야권이 더 싫어서 안 찍었다고 합니다. 왜 야권이 더 싫었을까요? 말실수를 하는 허튼 짓을 많이 해서 그랬을까요? 야권이 제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면 어느 정도의 말실수는 덮어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문제는 보수가 새로운 시대적 변화와 시대적 책무를 깨닫지 못하고 제 할 일은 하지 않은 채 대중의 고통을 방치하면서 잘못된 곳에서 잘못된 싸움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보수의 패인을 잘못 짚으면서 그에 따른 보수 혁신 방안도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당명과 당색깔을 바꾸고 중도화 전략을 추진하면서 쇼 정치나 이미지 정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보수의 혁신이 불가능하며 다음 대선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는 보다 본질적인 보수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연 보수의 진정한 패인은 무엇이고 본질적인 보수의 혁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서는 다음 5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우리나라 보수의 가장 큰 문제는 새로운 시대적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뒤처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해외의 선진국들의 좌우 정치권은 새로운 시대적 변화로 인해서 시대적 책무가 새롭게 바뀌었음을 깨닫고 이제는 새로운 노선과 방법론으로 전환하고 있고 본질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수에서는 이러한 시각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사실 지금 세계는 기존의 모든 것이 바뀌는 유사일의 최대의 시대적 대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20세기 말부터 정보화 혁명, 개방화 혁명, 글로벌화 혁명이 급진전하면서 인간의 경제활동 양상과 경제 원리 그리고 국제 상황까지 모든 것이 전면적으로 바뀌고 세계 산업과 일자리 판도도 모두 재편되고 있으며 선후주인국 경제 판도도 모두 새롭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각국에는 수많은 기업과 노동자들이 몰락하면서 장기 침체 일자리 위기 양극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1대 99 사회로 바뀌었다는 비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경제 정책으로는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밝히지도 못하고 또한 대응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선진국들은 국가주의, 극우주의, 보호주의로 대응하면서 무역전쟁, 경제전쟁, 산업전쟁, 세계 노동자 전쟁, 일자리 전쟁, 금융전쟁이 나날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위기가 각국을 강타하면서 이제는 극단적인 경제위기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국제 판도도 전면적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80년대 이후 수많은 신흥국들이 급성장하면서 세계 판도가 전면적으로 변하고 패권 판도, 강대국 판도, 선진국 판도가 뒤바뀌고 있습니다. 이미 1급 패권 시대가 G2 시대로 바뀐 데 이어서 다극 시대로 전환하면서 강대국들 간 대격돌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판도 대변화에 대응해서 갖고 온 새로운 국제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고 패권 격돌에 나서고 있으며 강대국 간, 선진국 간 격돌도 나날이 확산되고 있으며 강대국들 간 합종연행과 막후 단합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대변화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놓인 채 구한말 이상의 대격변기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러한 시대적 대변화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놓인 채 구한말 이상의 대격변기를 맞이했습니다. 강대국들 간 무역전쟁, 경제전쟁의 한가운데 끼어서 커다란 위기를 맞이했고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새로운 국제전략 충돌이 본격화되면서 북한 분할 전략도 추진되는 가운데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수 정치권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국가 위기에 가장 민감해야 할 보수 정치권의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뒤처진 것이 보수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시각과 방법론을 반복하면서 내정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보수 혁신의 1차 과제는 지금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새로운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깨닫고 이에 대응할 새로운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보수 혁신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보수는 지금 대거 몰락하는 국내 경제 주체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론이 새롭게 바뀌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미 과거의 좌우 방법론은 효용성을 잃었는데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보수는 그동안 좌우의 방법론에 매몰되어서 좌파의 사회주의 노선과 싸우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반면에 선진국 정치권들은 이미 좌우 방법론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방법론으로 줄줄이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은 왜 새로운 방법론으로 바뀌고 있을까요? 기존의 좌우 방법론이란 지난 국가시장 시대에나 통용되던 것으로 1980년대 이후 경제 상황이 새롭게 바뀌면서 더 이상 효용성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그동안 각국 경제 주체들은 국내 시장 안에서 소비하고 투자하고 고용하면서 살았는데 이때에는 국내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나 분배 불균형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했고 그 방법론에 따라서 좌우가 갈라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21세기 글로벌 시장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제는 각국 경제 주체들이 새로운 5가지 경제 상황 하에서 살아가게 되면서 좌우 방식은 그 효용성을 잃게 된 것입니다. 과연 글로벌 시장 시대의 5가지 경제 상황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글로벌 무한 경쟁이 모든 곳으로 확산되는 변화. 둘째, 신흥국들의 초저임 상품과 노동자들의 글로벌 대공세가 저임 제조업 분야에서부터 첨단 산업 분야에까지 빠르게 확산되는 변화. 셋째는 세계의 노동자 전쟁이 전면화되는 변화. 넷째는 세계 산업의 변화 속도가 나란히 빨라지면서 글로벌 초이동 시장의 무한 속도 전속으로 살아가게 된 변화. 다섯째는 세계 가격과 세계 임금과 세계 세율, 세계 투자 가격 같은 것이 각국의 시장을 지배하게 되면서 이보다 뒤처진 경제 주체들을 몰락시키는 그러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이러한 5가지 신경제 상황 하에서 커다란 위기를 맞이해 몰락하게 되면서 각국에는 경제 침체, 일자리 위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각국 정치권은 이러한 위기로부터 국내 경제 주체들을 살리기 위해서 올인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결과 각국 정치권은 과거의 좌우 방식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노선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진국 정치권의 새로운 노선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글로벌 시장의 무한 경쟁과 글로벌 대공세 속에서 몰락하는 국내의 경제 주체들을 살리는 경제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장벽을 쌓고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역시 해외 노동자들의 공세로부터 국내 노동자들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서구 선진국의 대부분에서는 극우주의 이민적 배격주의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데 이 역시 바깥에서의 다른 나라 노동자들의 공세로부터 국내 노동자들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아베 총리가 각종 기업 경쟁력 강화, 투자 경쟁력 강화 정책을 뒷받침하면서 그 대신에 기업들에게 고용을 늘리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 역시 국내 노동자들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서구의 좌파들이 마크롱 개혁, 슈레더 개혁, 코스타 개혁을 추진하면서 국내의 투자 경쟁력, 공급 경쟁력, 노동 경쟁력을 높이고 노동자들을 기민하게 업그레이드해서 신산업으로 옮겨주면서 글로벌 시장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역시 해외 노동자들의 공세로부터 국내 노동자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아직 많은 나라들은 과거의 수요 확대 정책 측면에서 재정 지출을 무한 확대하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대부분 위기를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나 이탈리아,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또한 우리나라의 문정부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보수 정치권도 새로운 글로벌 시장 시대의 5가지 경제 상황에 대응해서 새로운 노선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화되었습니다. 해외에서는 모두가 노동자 살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경제 살리기 정책과 일자리 실력을 높이는 데 올인하는 상황이므로 우리나라의 보수도 이러한 노선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보수는 회사원들이 많은 수도권에서 3, 40대에서 크게 패했습니다. 그것은 글로벌 시장 시대에 들어서 위기가 심화되는 많은 노동자들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보수 방법론으로는 고용 없는 성장,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양극화 성장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을 극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셋째, 보수는 대거 몰락하는 국내 대중의 고통을 해결할 열정이나 의지가 없다는 점이 매우 큰 문제입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공통적으로 수많은 비정규직 저임 노동자들이 양산되고 있고 한계의 기업들이 폭증하면서 고통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 정치권은 이들을 살리는 것이 국가의 최대 과제로 부상했고 이를 위해서 올인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대중의 고통이 극대화되고 있고 저임 비정규직 노동자와 한계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 정치권은 이들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이들의 고통에 공감하지도 못하고 이를 해결하는 열정이나 의지나 노력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의식 없이 강남 웰빙족 시선만 드러내다가 총선에서 심판받았습니다. 따라서 보수는 나날이 심화되는 다수 대중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을 보수 정치의 핵심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한 대안을 찾아내고 제시하고 당령을 총동원해 대중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것이 보수 혁신의 올바른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넷째, 특히 우리나라 보수는 대거 몰락하는 국내 대중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경제 정책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과거처럼 계속 좌파 때리기만 하다가는 집권이 불가능합니다. 그동안 국민들은 보수 정치권에 기대했던 것이 경제 살리기입니다. 그것은 보수가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수는 IMF 위기 이후 계속 심화되는 경기 침체, 양극화, 일자리 위기를 해결할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보수의 10년 집권 기간 중에서 기존의 경제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며 반복했고 결국 국민이 염원하던 경제를 살리지 못하고 실정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실정의 원인을 찾아보거나 반성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보수 혁신의 핵심은 과거의 보수의 실정을 반성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보수의 경제정책은 왜 실정했을까요? 이미 경제정책의 원리가 바뀌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과거의 정책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보수는 기존의 경제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즉 좌파 정부가 해오던 케인전 재정 확장 정책을 계속 유지했고 혁신 정책도 기존의 국내 소싱을 기반으로 한 기술 개발 정책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경제 침체는 계속되었고 국내 첨단 산업들까지 대부분 중국의 첨단 산업들에게 추월당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수 정부도 무한 부채를 확대하며 부채의 경제를 버텼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3,100조 원을 넘어섰고 문정부는 국가부채까지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같이 수요 확대를 통해 경제를 회생시키는 방식은 지난 국가시장 시대에나 유용한 것입니다. 글로벌 시장 시대는 글로벌 소비와 글로벌 투자와 글로벌 고용이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국내 소비력이나 투자 자금을 아무리 키워놓아도 그 나라의 투자 경쟁력이나 공급 경쟁력, 노동 경쟁력이 뒤처지면 그 돈이 국내 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해외 투자로 새나가게 됩니다. 반면에 다른 나라들이 재정 금융 확장 정책들을 추진할 경우 우리나라는 앉아서도 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EU가 무한 재정 금융 확장 정책을 시도하자 한국 경제가 먼저 살아났습니다. 결국 보수는 글로벌 시장 시대의 새로운 경제 상황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과거의 국가 시장 시대의 경제학으로 대응하다가 경제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 같은 코로나 위기 긴급 사태 하에서는 과감한 재정금융 확장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섣불리 기축통화국들의 모습을 따라하다가는 대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수는 지금도 시장주의 원리를 고수하고 있는데 이미 시장주의 원리도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규제를 철폐하고 비효율적인 정부 부문의 폐해를 줄이면 시장 기능이 다시 되살아나고 경제도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각국의 시장이 글로벌 시장 기능에 지배해 들어가면서 국내의 투자 경쟁력이나 공급 경쟁력, 노동 경쟁력이 뒤처진 나라에서는 경기 침체나 일자리 위기, 양극화가 나아지지 않고 장기화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정부가 글로벌 인프라나 글로벌 클러스터, 글로벌 시장에 매칭한 기민한 교육체제나 재교육체제를 뒷받침해서 국내의 투자 경쟁력과 공급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수 정치권은 과거의 국가시장주의 노선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나아가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좌파 포퓰리즘 공약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보수는 선진국 정치권처럼 경제정책을 대전환하는 데 나서야 합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주의 노선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수출경제와 개방경제인 상황이므로 서구처럼 국가주의, 극우주의, 보호주의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으며 또한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무한 포퓰리즘, 재정금융 확장 정책을 펼치면서 부채를 무한 확대하는 방식으로도 대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시장이 무한 경쟁에서 대거 몰락하는 국내 경제 주체를 살리는데 경제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선진국의 두 가지 경제 정책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국내의 투자 경쟁력과 공급 경쟁력을 높여서 글로벌 무한 경쟁에서 국내 경제 주체들이 최대한 살아남도록 지원하는 한편, 세계 산업의 빠른 변화에 맞춰서 국내 경제 주체들이 기민하게 신산업으로 이전하도록 글로벌 시장 매칭형 교육 체제와 재교육 체제를 구축해 주어야 합니다. 보수는 코로나 위기 이후 경제 위기가 더욱 전면화되는 상황에 대응한 비상 경제 정책을 제시하고 좌파와 경제 정책 전면 승부에 나서야 합니다. 다음 대선은 포스트 코로나 위기 해법을 둘러싼 대결에 의해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세계 경제는 거대한 쓰나미를 맞이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경제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보수의 새로운 경제 정책 제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좌파와 경제 정책과 재정 정책 대논쟁을 벌여야 합니다. 좌파는 앞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 위기에 대응해서 무한 재정 지출을 더욱 확대하고 기본소득제 등 포퓰리즘 정책을 더욱 전면화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보수는 왜 좌파식으로 하면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 없고 대중의 고통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으며 재정 복지 파탄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지 증명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부채와 백세 시대의 잠대 부채가 급신장하는 그 모든 통계를 감안해서 중장기적인 재정 전명을 제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수는 21세기 글로벌 시장 시대에 들어서 세계 경제 판도와 국제 판도가 모두 뒤바뀌는 대격변기에 대응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 생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뉴 대한민국 건설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선도하는 데 나서야 합니다. 마치 1960년대 박 대통령이 농경사회를 산업사회로 바꾸는 제1국가혁명에 나섰듯이 이제는 제2의 국가혁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보수가 앞으로 이러한 국가과제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메르켈 방식의 좌우 연정 노선을 추구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보수 정치권은 지금의 퇴행적 보수 정치 문화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정치 문화 혁신에 나서야 합니다. 보수는 총선에 대패를 당했음에도 반성하기 일으켜서 또다시 문제의식이나 대안이 없는 사람들이 나서서 당권이나 국회직을 둘러싸고 내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수 정치권에는 이러한 퇴행적 정치 문화가 이미 뿌리 깊게 내려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보수 정치인들은 자신의 입신양명만이 유일한 이데올로기가 되었고 이에 각각 개인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협업이 별로 없고 각자가 국민을 상대로 개인 플레이만 하면서 당내의 정적을 죽이는 데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국사는 내버려둔 채 국가 위기와 대중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는 별 관심 없이 오로지 지역구 사업 챙기기에만 주력하면서 지방의원 역할만 하고 있으며 각종 국회 회의의 참석률은 극히 낮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실 선진국 의회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보수의 퇴행적 정치 문화를 근본적으로 청산하는 신보수 문화운동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다음에 5가지의 구보수 청산 운동이 필요합니다. 즉 대안 없는 보수, 권력 투쟁만 하는 보수, 개인의 입신 양명만 추구하는 보수, 바깥에서 개인 플레이만 하는 보수, 본질적인 개혁 없이 이미지 정치, 쇼 정치, 홍보 정치만 추구하는 보수, 또한 수구 강성 보수 중심의 정치 행태를 모두 청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는 정치인들은 엄격한 윤리 규정을 통해서 규율하고 퇴출시켜야 합니다. 이와 함께 보수 정당이 위기를 해결하는 대안 마련에 주력하도록 당내 문화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지금같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치열한 논쟁은 없이 오로지 남이 써준 자료나 읽는 대독 정치 관행으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내 소시의 치열한 토론 문화와 시스템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가 지금의 오프라인 당 조직을 언택트 시대의 온라인 아고라 중심의 오픈 플랫폼 정당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젊은 세대를 대거 끌어들여서 당의 중심 세력으로 삼을 수 있고 온라인 아고라 중심의 정당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슈별로 토론방을 많이 만들어서 여기에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해서 대안을 토론하도록 하고 이를 상시적으로 중계해서 정치인들이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당내 심도 있는 시민민주주의 체제를 정립할 수 있고 무능한 정치인들을 퇴출시킬 수 있으며 유능한 인재들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수정당 운영체제나 국회 운영 방식도 바꿔야 합니다. 지금의 보수당 조직은 소수만이 참여하는 배타적 조직이고 정책 개발도 외부의 다수의 전문가나 관계자들에게는 열려있지 않고 오로지 당수의 지시에 따르는 동원형 정당 체제만 발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개발도 선거 때 일회적으로 외부 학자들을 불러다가 의견을 모아서 만듭니다.
따라서 이제는 서구 선진국 정당들 같이 당내의 무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정책 개발을 하는 당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대한 정당 체제로의 완전한 변신을 이루어야 합니다. 결국 이상에서 설명한 6가지가 우리나라 보수의 혁신을 제대로 성공시킬 수 있는 핵심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추진함으로써 보수의 본질적인 변화를 이루어야 보수도 살고 나라도 살고 국민도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